화요일 또 어김없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예.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보내셨군요. 네. 굉장히 빨리 가죠. 네, 아주 전국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네. 벌써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예. 있는데 어제 아니 일단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치고 나왔어요.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아주 이 얘기가 화제입니다.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자기 정치 폐해. 누굴 얘기하는 건지는 뭐 잘 알 거고 네. 출마 선언하는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나갔다는 거는 상당히 세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제 생각에 네. 자신감이 있다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예. 자신감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느껴져요. 제가 쭉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대통령도 밀고 네. 여러 가지 상황상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넣어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김민석 총리까지 총리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공을 많이 쏟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정청래 의원의 새가 만만치 않다고 내부에서 느끼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오,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그래서 발언이 세다기보다는 네. 출마 선언을 하는 건데 딱 노선을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전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 예를 들면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랑 붙을 때는 네. 사실 차이가 없었거든요. 둘 다 친명이었고 두 음. 분 다 그때는 친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조금 더 친하냐, 두 분 다 친한데 누가 조금 더 친하냐의 싸움이라서 뭐 대통령과 더 가까운 박찬대 후보가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둘 다 친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네. 약간 묘하게 이제 갈라졌고 분명하게 네. 그거에 대해서 묘한가요? 예. 이제 묘하게 왜냐면 네. 제가 1년 전만 해도 두 분 다 친명으로 당대표 됐던 사람이 예. 지금은 약간 친청 그러니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선을 확 그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한 노선 투쟁.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나는 1년 동안 운영한 이 정당 운영은 네.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끌었던 정당 운영은 엇박자였다. 엇박자고 그게 왜 그랬겠냐? 자기 정치 때문이었다라는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 같아요. 근데 네. 표현이 좀 세죠. 세더라고요. 표현이 세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전쟁 네. 말고 경쟁하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노선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약간 네. 우려가 되긴 하는데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즐겁게 보겠죠. 네. 아니 표현이 이 정도 여기 뭐지 한 달 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로 세면 앞으로 얼마나 더 세질 것인가. 근데 그 뒤에 말씀하셨던 것도 저는 상당히 눈길을 끌었어요. 뭐냐면 아니 뭐 거의 열거를 하시던데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 와 엄청 많네요. 그리고 또 예.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당무 운영 관련한 불만들을 예. 아무래도 정부에 계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걸 가감없이 토로를 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권이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네. 당선자가 나올 거고 김인석 전 총리가 저는 당선될 걸로 보긴 하는데 정청래 후보도 꽤 만만치 않은 새를 보여줄 거란 말이죠. 네네. 이 과정을 통해서. 네. 그리고 외부에 굳이 발설하지 않아야 될 얘기들도 이제 막 튀어나올 겁니다. 벌써부터 이성윤 벌써부터?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 이후에 그럼 이 후유증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력이 양쪽 모두에게 있느냐를 네. 저는 유심히 봐요. 그러면 이 정도로 그럴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 앞으로 남은 큰 선거 2개 정청래 네. 의원 입장에서 보면 두 선거에 거의 뭐 정치 생명을 다 걸었다고 봐야죠. 그 이후 정치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정말 세게 나올 거다. 그 이후에도. 예. 그럼 민주당이란 한 울타리가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잠깐 아까 언급하셔서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보세요? 외부에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뒤에 있는데 총리까지 한 사람이 또 민주당의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네. 물론 뭐 거부감이 있는 상황도 몇 개 있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 돼야지. 대통령이 밀었는데 안 되면
그 자체로 사건이죠. 네.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돼야지. 송영길 후보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예, 예. 정청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 외부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성윤 의원이 벌써부터 뭔가를 꺼내들었다 이거 말씀하신 게 그 계엄 얘기예요. 그 어제 그 김 전 총리 향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반격을 했었고 막 이러면서 막 감기약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김민석 전 총리가 이건 뭐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또 사과해라라고 또 이렇게 반박하시던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 공격도 제가 여러 번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건 야당의 언어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야당의 언어를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성현 의원도 이건 야당이 해야 되는 야당이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각을 세우고 전선을 펼치는 건 좋은데 이게 국민들이 느낄 때 그래 민주당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간지 궁금하다라는 쪽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엄날 밤에 왔냐 안 왔냐 보안수석 검찰개혁 얘기 그만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보안수사권 얘기? 이런 얘기하면은 보안수석권 야 아무리 지겨워도 이건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국민들이 느낄 때 야 너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라고 했을 때 중도 실용으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네. 세금과 관련된 거 뭐 부동산과 관련된 거 예. 여기에서 정책적 노선이 갈리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검찰개혁 뭐 그리고 비상계엄날 밤에 뭐 했냐 네. 뭐 이런 합당할 거냐 말 거냐 약간 이런 얘기만 하면은 네. 우리는 전당대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되게 예. 불은 활활 타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볼 텐데 네. 국민들 정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네. 민주당 뭐로 싸우지라고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뭐야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 라고 느끼시는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 집권 여당의 메리트 하나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저는 김민석 총리가 쩍쩍 뭐 합당 검찰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1년 동안 남은 게 이거면은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한 거다. 국민들이 느낄 때 민생이 없지 않냐라고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성현 의원도 공격하시는 건 좋아요. 네. 근데 공격하실 거면 정책적으로 좀 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왜 싸우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안수사권도 뭐 폐지냐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보안수사권을 당에 전달했냐 뜻을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죠. 지금 김민석 총리는 퇴임 직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다. 네. 저 입장에서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걸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소리냐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명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후보를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진실 공방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를 뭐 제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상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전형적으로 이제 득표를 위한 뭐 전략 전술에 따른 그런 발언 공방인데 눈살이 찌푸러지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온 뭐 장모 씨 사건 광주에서 있었던 그거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국민적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총리를 당시 하고 있던 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이렇게 굉장히 비겁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정부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런 이제 여론을 저는 전달했었는데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여당의 전당대회는 정말 역대급으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김 전 총리는 어제도 보면은 이거 뭐 기억이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보안수사권 요 내용을 계속 가져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보안수사권 얘기도 사실 저는 아까 그 장모 씨인가요? 장모 씨 그분 사건 때문에 저는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이나 그런 약간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폐지가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폐지가 하는 건 맞다. 근데 이런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보안을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건 논의해봐야 된다. 근데 입법의 영역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잘 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을 하신 거니까 이거를 논의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안수사권 진짜 이거 폐지 좋아. 폐지 좋은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가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사건 말고 정치 사건에서는 이 보안 사건이 문제가 되겠지만 예, 예. 이 일반 국민들의 이런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하고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논의가 네. 그래서 진짜 5월에 처리 요청했냐 안 했냐 했냐 안 이거는 했냐. 네. 무의미하다는 이건 거예요. 민생과 관련이 별로 무의미한 없다. 거예요. 네. 무의미한 논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진실 게임으로 음. 누가 이끌고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 어제 이제 자기 정치의 폐해 이걸 꺼내든 뒤에 또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몽준 후보로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 후단협 얘기. 예.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네. 그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이제 후단협은 아니었고 먼저 선도 탈당을 아니었다고? 해서 예. 그런 단일화 이끄는데 촉매가 되겠다. 다만 본인이 어느 편이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었죠. 탈당을 네. 해서 그걸로 갔으니까요. 국민통합 20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재선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셨던 전도 유망했던 분이 결론적으로는 18년 동안이나 국회를 떠나 있었고 민주당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네. 공백이 길었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최민희 의원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야당의 언어잖아요. 이런 게. 그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후벼파면은 네. 같은 당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 믿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어떤 선을 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아마 저는 합의한 걸로 알아요. 이분이 복당을 할 때는 네. 추미애 대표 시절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정리됐고 넘어간 건데 네. 그걸 지금 당대표 선거한다고 해서 끌고 와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민주당을 소위 말해서 뭐 배신했다. 그러니까 당대표 하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 얘기하려고 최민희 네. 의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당 못하는 거죠. 후벼 판다. 이거 뭐 파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야인으로 살면서 고통스럽게 야인 생활했잖아요. 전쟁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고 돌아왔으면 마치 이거 저는 이 모습 보면은 이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후보 공격하던 느낌으로 약간 김용남 후보 파묘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네. 과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랬던 네. 거는 인정을 해주고 받아준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묘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도 야당의 언어죠. 이것도 야당의 언어로 너무 지나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탄핵 소추할 때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네네.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우리 당 와서 당대표까지 하셨어요. 또. 네, 그렇죠. 옛날 갖고 그 옛날 파묘할 겁니까? 파묘해 갖고 그런 사람들 내쫓을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최민희 의원 아무리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다고 해도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정책적으로 뭐 뭔가 이거를 갖고 뭐 그 각을 세워야지 과거를 파묘하는 식의 이런 것들은 1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부가 다시 또 지도부에 도전을 하는데 당대표가 지난 1년에 대해서 그렇죠. 지난 1년을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막 이거를 다 그 지난 지도부와 같은 결에 있다고 해서 막 수십 년 전까지 막 퍼내가지고 파묘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도 스케줄을 보면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에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대리전으로 가는 모양새긴 한데 더 치고 나올까요? 취재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두 분이 그냥 선봉장에 서가지고 하고 계신데 정청래 의원이 일단 어제 자기는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던지셨는데 출마 선언 하자마자 갑자기 파묘를 하면서 공격을 한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왠지 대리전으로 당분간은 초반은 가지 않을까. 초반부터 그렇게 치고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기 정치의 폐해에서 수위가 더 세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높아질 수 있죠. 그 정청래 의원이 항상 그런 어떤 유화적인 발언 하다가 뒤에서 또 싹 하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 한 두세 분이 선봉을 맡아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또 정청래 의원이 생각하는 이 전당대 구도가 있을 거고 또 김민석 후보를 생각하는 본인 나름의 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선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기고 있으면 모를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쪽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러면 세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의 인생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굵직한 거 여러 개 쭉 한 40년 전부터 쭉 볼 때 학생 운동을 해도 가장 과격한 방법을 했었던 그런 성정에 비추어 볼 때는 아마 정청래 의원의 발언 수위는 앞으로 표현이 좀 그런데 기대됩니다.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건지. 저는 정말 이거 볼만해요. 볼만할 겁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또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근데 그쪽에서 예. 각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할 텐데 지금 네. 처음에 원래 각 세우려고 했던 거는 왜냐면 지금 일단 대통령한테 네. 반대하는 쪽 약간 예, 이런 예. 이미지가 굳혀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알 겁니다. 왜냐면 집권 2년 차잖아요. 집권 2년 차면 당원들은 일단 대통령한테 무조건 힘 실어주자로 네, 네. 쏠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각이 싫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한 2가지 각을 세우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보수가 아니라 중도로 갈 거냐 진보로 갈 거냐 요거 네. 그걸 해서 보안수사권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사퇴하기 전에 정부 입장은 폐지다 폐지다. 라고 하면서 그 겹쳤어. 각을 없애버렸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 다음 한쪽은 또 친노 친문대 친명으로 약간 각을 세우고 싶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친문의 대표주자인 분들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 손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분들이 과연 적자라는 거에 동의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 적자라고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을 세울 수 없게 돼버렸죠. 사실 근데 또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만나면서 이것도 이제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각 세우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과거 이때를 막 얘기하면서 파멸을 하면서 그 각을 그래도 좀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각은 안 섭니다. 안 서요?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각을 들고 나와야지 이미 그쪽에서 생각했던 이념과 관련된 각 그리고 이 친노 친문 요걸로 기반을 한 각 요건 각은 이미 무뎌졌습니다. 이건 지금 당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 각이다? 없죠. 당원들은 지금 일단은 다수의 당원들은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자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같이 힘 실어주는데 그 안에서의 각을 새롭게 짜야 될 텐데 이거에만 만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이걸로 뭔가 험한 말만 한다? 그럼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끈후끈한 와중에 어제 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퇴하기에 앞서서 이제 청와대 기류가 좀 강경해졌어요.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한 오후 4시쯤이었나요?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건 뭐 전당대회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요. 뭐 당연히 전당대회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썼겠죠. 근데 평시라고 하더라도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는 5.18을 어떤 식으로든 거론했다는 거. 거론하는데 좋게 거론한 게 아니라 이건 성역이 아니다. 북한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그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5.18 정신을 폄훼하고자 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중하게 여겨요. 5.18 정신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과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인식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하게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비슷한 사건에 비해서 민주당이 왜 특히 5.18 관련해서만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5.18 자체를 성역화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성역화하면 할수록 직접 당사자가 아니거나 민주당과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5.18 자체에 대해서 거리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5.18 정신을 높이고자 드높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맞는 거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칠었죠. 북한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누구에게도 성역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임하면서도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남기시고 사임을 하셨어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병태 위원장이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이제 사실 배제고 사건이었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배제고 사건에서 나왔던 건 혐오 발언이 맞고 실수를 한 게 맞고 잘못을 한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성역으로 하면 안 된다. 성역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배제고 사건의 본질과 조금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빠른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황당하죠. 갑자기 배제고 관련 이거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딴소리를 하고 계신 느낌인데 네, 거기에 네. 말씀하신 북한 같다라는 표현을 갑자기 대뜸 들이대면서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북한 같다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건너뛰어서 예, 이렇게, 건너뛰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셨고 전 이병태 위원장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취지를 알겠는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치 이거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네. 논란에 대해서도 오독을 할 수 있는 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배제고 학생들 지적하는 게 북한 같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 아닌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논쟁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런 논쟁을 시작하시지? 새로운 논쟁을 시작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이게 좀 내가 맥을 잘못 짚었구나 하시면 되는데 네. 기성세대가 될수록 본인이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네. 뭐 틀린 말 한 거 없죠. 맞죠. 네. 옳은 말 하신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 글쎄요. 네, 전혀 네. 지금 우리 진영이 원하는 다른 싸움을 갑자기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맥을 잘못 짚으시면 진료 그만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뭐 불가피한. 근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계속 이재명 정부가 좀 보수 쪽 인사를 계속 뭔가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운 장관 실패했죠. 예. 김영남 후보도 실패했고 네. 이병태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케이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보수 예. 확장, 중도 확장 이게 좀 실패로 보여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하게 카드들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패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이번에 이 비판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뉴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야권에서는 통합은 이러면 허울 뿐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네. 제가 오늘 라디오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들었어요. 민주당은 퇴저감 같은 당이다. 퇴저감? 그게 뭐예요? 쌓여 있다는 얘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과 지지층, 그 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것, 그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것, 그 위에 이재명, 뭐 이렇게 돼 있다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다르게 층이 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층의 가장 밑에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있다는 건데, 그럼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층이 얇고 넓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넣을 어떤 층을 구성할 만한 것을 밖에서 좀 가져오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밑에 있는 퇴적층에서는 왜 그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몇 번 얹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같은 암석으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더라.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층은 뭐 당연히 맞는 건데 상당히 다른 층이다. 이재명 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네, 물론입니다.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 모셨으니까. 거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제 센 말이 나왔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물론 이제 뭐 소위 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이게 장도혁 대표가 말했다라고 또 전해진 겁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당 대표는 이제 선출된 사람이고 당원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근데 당의 어떤 당원 당규 관련한 얘기를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뭐 국가랑 비유하면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 예를 들어 무슨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영구적으로 입국을 뭐 금지하거나 뭐 정치계에서 추방해야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지층에서도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럴 자격을 당신한테 누가 줬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장도혁 대표는 당을 자꾸 사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해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말처럼 본인의 권한이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서 나오는 걸로 단단히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본인을 향한 사퇴 움직임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고난의 길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나가야 하는 거고 결국 맨 끝은 굉장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퇴 요구를 받는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 지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본인 중심으로 자꾸 세계관을 생성을 하게 되면 네. 더 많은 서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니까 네네.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제가 볼 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네.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 네. 자 보세요. 이대로 두면 제 생각인데 예. 총선 날짜는 조금씩 올 거고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경쟁이 들어가요. 네. 그럼 다들 앞을 보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 공천도 중요한데 네. 내가 공천을 받았을 때 어. 당선될 확률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4년을 버티고. 네, 네. 근데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심으로 나왔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밀던 분은 15%, 어떻게든 낙선시키려 놓고 했던 사람이 43%가 나왔어요. 그것도 부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두 최고위원이 결국은 결단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아, 결국에는 최고위원 압박으로 더 이어질 거다. 사동하면 된다. 네. 수위가 세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예. 장동혁 대표의 기준에 따르면 예. 거의 숨쉬듯이 해당 행위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왜 징계 대상에 안 들어가시지? 이 사람 예. 징계는 본인이? 좀 더 네.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지금 뭘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많대요. 아, 그 중에 요청안이? 있겠죠. 예, 예, 들어온 게? 많아서 예, 각 예. 윤리위원들이 그걸 한 봐야 60건 되는데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보는데 그 속도가 각자 보니까 누가 예. 얼만큼 읽었는지 서로 모른다. 아.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2단계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정독 중이군요. 예, 일단 요청안이. 그러니까 그 네. 쓰는 거에 아마 이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있겠죠. 대표 왜냐면- 본인도 아니 말씀하신 게. 저- 윤석 대변인이. 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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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는 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장동혁 대표 기준에 따르면 해당 행위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근데 이번 징계 전국 보면서 네. 이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 지원한 거 예, 예. 징계하려고 네. 이렇게 일부러 크게 벌린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당 대표를 비판한 예. 사람들을 그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쫙 판을 쫙 네, 벌려놓은 네. 다음에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판을 벌려놓으니까 제가 논평할 때 어쩔 수 없이 네. 아니 무소속 후보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음. 그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어떻게 당대표 비판했다고 이거를 징계하냐면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당대표 비판한 거는 징계 안 할 거야라고 갑자기 그 당권파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어. 무소속 후보 지원한 거는 할 그치, 거야. 모두가 예. 동의하는 것처럼 이거는 음. 징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판 쫙 벌려놓은 다음에 안 할게. 네, 아니 네. 그거는 안 해. 당대표 비판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결국 한동훈 후보 지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징계하려고. 네. 그러니까 판을 이렇게 깐 게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전략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되는 대로 어. 그냥 쫙 벌렸다가 수습한 다음에 요거는 해야지. 이런 느낌이긴 한데. 타깃을 정하고 의도적인 판을 벌린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한 건가라는 의혹을 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을 왜 벌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네. 말들이 얼척이 없잖아요. 음. 아니 뭐 최고위원이랍시고 뭐 청년 최고랍시고 나를 비판하는 예. 장날처럼 계속 와서 나를 비판하는 예, 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얼마나 황당하면 네. 날 쏘고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징계예요? 징계가 안 된 거예요. 이 징계라는 거는 맞는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네. 대뜸 나부터 쏘세요라고 하니까 어. 이게 얼마나 징계가 우스워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우습게 만들어 놓고 이상한 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한동훈 지지한 사람, 한동훈 지원한 사람은 징계. 네. 요거 만들라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제 그 강찬호 의원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셨대요. 근데 여쭤봤는데 뭐 징계는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우재준, 뭐 김용태, 김재섭 이 세 분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발표잖아요. 아, 그럼 네, 본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네. 본인이 그 세 분을 거명할 때 그 의도는 네. 여당하고 싸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당내 비판할 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세 명이다. 그 얘기지. 징계를 하겠다는 대상에 그 세 명이 네,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말이 그 그렇군요. 말인데 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얄밉고 미운 사람이 김재섭 그럼요.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랑 싸울 때 안 나섰다니까 네.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김재섭이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랑 싸웠는데 네, 네. 우리랑 싸울 때는 뒤에 있다가 갑자기 근데 어. 김재섭 의원을 거기에 예로 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당에 그래도 중진 의원분들이 꽤 되십니다. 네. 그분들이 조용히 계시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왜 중진들이 가만히 있느냐. 네. 이 정도 왔으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지사로 됐고
지금도 그럼 그분들이 네. 목소리 안 내시는 분들이 당시에 목소리 안 냈던 것처럼 장도혁 대표 노선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오.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 장 대표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예.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과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르다. 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지금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어버린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단식 이후부터 시작한 본인의 행보는 정말 기괴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미국 간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다 잊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서 뭘 했냐는 거죠. 거기서 나온 해명의 수준, 네. 해명의 기술 이런 것은 어떤 공당에 그것도 제1야당 110석 갖고 있는 당의 대표를 할 만한 그것은 아니었어요.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당의 권위가 없는 상태. 그럼 중진들은 뭘 보겠어요. 말을 안 할 뿐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당은 어디로 가야 하냐. 장도혁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이 어떤 공감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둘까요? 그럼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저희 당이 아주 명문으로 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달성되기 어려워서 어떻게 5명 중에 4명이 동시에 사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라고 네, 하지만 네. 규정이 있는 걸 달성하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움직임을 보면 나머지 두 분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의 움직임은 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지. 전하고 다르다. 다르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네. 말씀을 한다고요. 아. 얘기를 안 하다가 말씀을 한다고요. 지방선거 직후 첫 최고위원회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의사표시인데 이제는 나와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뭐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네. 뭐라고 하는 거 옆에서 꾸벅꾸벅 다 듣고 계시고 네네. 표정으로 정치한 후에 라디오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징계하면 곤란하다. 아 그렇죠. 징계에 네. 대해서는 네, 곤란하다. 또, 네.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아. 징계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명분 찾을 수 예. 있다는 얘기예요. 3번 타자가 저는 김재원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우리 김재원 최고가 그 징계 국면 전에 여기에 나오셨을 때는 어쨌든 나는 뭐 최고위원 많이 해봤지만 지도부 붕괴에 가담해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들었는데 이제 좀 어불성설인데요. 바뀔 수 그분이 있겠다. 정책의장 네. 포함해서 지도부에 5번, 최고위원 4번 네.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무너질 네, 때도 사표 내셨으니까 무너진 거죠. 본인은 가담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4번 타자가 네, 아니었다는 네. 얘기예요. 아. 제 얘기는. 그분 보면은 예.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님 약간 간을 보시는 게 아닌가. 나오셔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나와서 해명. 왜냐면은 정확한 입장이 예.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는 곤란하다 했지만 예. 또 최근에는 장동혁 지도부 뭐 유지돼야 된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딱 보니까 지금 사실 수단은 있죠, 방법은 있고, 네. 근데 지금 명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국정 지지율도 좀 더 끌어올려야 그래야 지금 이 지도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 지도부를 할 수 있겠냐라는 되는데 예. 지금 최근에 공교롭게 민주당이 좀 저희 내분도 있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막 지금 이제 바닥치고 다시 올라왔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지율도 올라갔고 국정 지지율도 끌어내렸는데 네.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요걸로 지금 계속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나 이런 분들도 그치 명분이 좀 부족하지라고 해서 딱 입장을 선회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잘하지 않는 한 명분은 사실상 없지 않나. 좀 잠깐 응원해 주세요. 네, 잠깐만. 근데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대통령이에요. 아니 성취 후보자는 근데 국민의힘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얘기할 때 흐뭇하게 하시잖아요. 아니요, 저희 당 얘기할 때가 더 신나요. 그래요? 예, 할 말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혹시 그 자기가 징계 대상자에 올랐다 뭐 이런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소환 통보가 오겠죠. 소환 통보가 와요. 오라고. 네, 네.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그 되더라고요. 단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네. 그랬잖아요. 분발하십시오. 뭐 사전 취재 같은 건 안 되나요? 그 전에 좀 궁금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고발장 접수된 단계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만사 혁통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뭐 개인 팬카페에서 박스인지 봉투인지 크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 붙여서 누구 징계 이게 쫙 이렇게 바닥에 서류가 늘어놓는 이렇게. 거 네네. 그 사진 돌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들어간 거고 거기에 제게 없어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글이 하나 있더라고. 기다려라 너도 간다. 근데 그게 네. 얼마나 무의미하면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쫙 박스하는 거 보면서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정광재 이름이 딱 있는 거 보고 정광재 대표님 우리가 막 드디어 들어갔네요. 그래서 드디어. 막 이렇게 징계 대상이 됐는데 아유 네. 잘하셨네요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 정국에서 징계 대상자가 된다는 게 참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훈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라는 훈장 이런 느낌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어쨌든 어제 회의 되게 주목이 많이 됐는데 당내 좀 반응은 어때요? 오늘 대한과 미래 조찬 모임이 지금 하고 있는 네, 거 하고 계실 같긴 한데. 건데 네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제 당장 뭐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게 음.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가처분 1차 징계 파동 때의 그 가처분 소동 네. 3건 징계했고 2개 가처분 걸어서 음. 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거다.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듯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오늘이 또 7월 7일인데 마침 또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거 이제 개정이 됐던 게 오늘부터 또 시행이 됩니다. 어제 국내임은 뭐 마스크 검은 마스크 쓰고 나오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야권에서는 뭐 소위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이 법안 얘기하죠. 전체가 개정돼서 네.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오늘부터 네.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뜯어보니 예를 들어 뭐 흔히 사이버레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네. 허위사실을 막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어떤 그분들을 징벌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 못하게 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법조계 대부분의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네. 뭐가 허위 사실이고 뭐가 가짜 뉴스라고 불분명하다. 판단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처벌할 음, 거냐. 처벌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건 나중 얘기하더라도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법을 아무리 정해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를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이나 원칙에 근거한 뭔가를 계속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반발할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네. 뭐 문체부 산하에 어디에서 누구를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하고 뭐 2차적으로는 어디서 뭐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법원으로 갈 겁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단 내려달라. 그리고 또 이게 법원에 또 엄청난 하중을 줄 것 같고 네. 소송이 많아질 거다. 혼란이 되고 네. 예를 들어 플랫폼 같은 데서도 사전에 그냥 애매한 건 다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애매하지 않은 거고 이건 근거가 있는 거고 이 판단을 하면서 누가 게시를 할 텐데 네. 그건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한 거냐.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네. 정권만 잡으면 민주자랑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특히 언론 관련해서 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레카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그 네, 사람들은. 네. 사람을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고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좋은 법 맞는데 근데 우려가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전 이건 또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자 모호하면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 뭔가 입법 과정에서 네. 의견들을 내시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안 해요. 현역 의원들은. 의견은 밖에 안 있는- 돼요? 예.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 이거 법 반대한다, 이거 통과되는 거 반대한다 하다가 네. 뭔가 대안 논의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계신 이런 평론하시는 분들은 좋은 의견 많이 내시거든요. 네. 근데 의원들은 막상 이런 거 입법 논의할 때 이거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냥 모호한 이 기준에 대한 이걸 명확히 하는 뭐 대안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네. 진작에 논의하는 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특히나 장도혁 대표는 입틀막법이라고 이걸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 비판을 한 사람들을 징계 예. 전국으로 몰아가는 그 입틀막이야말로 네, 정말 네. 무시무시한 입틀막인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의힘 분들도 이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겁니다. 자기네 당대표가 입틀막하고 있는데. 네. 저 대신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또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된 이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